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의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갑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갑정보센터의 김승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며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나 했더니만 겨울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엄청 춥고 이번 주에 또 최강 한파가 예고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엄청 춥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올겨울은요. 감기 환자도 그렇고 독감 환자도 많고 주변에 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그러니까요. 예. 한파의 미세먼지에 정말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유난히 춥고 힘든 겨울인 것 같습니다. 힘든 종합 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이불 밖은 위험해! 예, 네, 맞습니다.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하다. 그래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TV 보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취준생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악조건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날씨까지 좋아버리면 뭐 스키장도 가고 싶고 여기저기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잡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냥 어찌 보면 추우니까 집에 있자. 네. 날씨가 열심히 어떤 진로 방향성 설계하고 자소서 작성에 매진하라고 아주 여러분들을 제대로 네. 도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그런 말이 있죠. 물 한 잔을 놓고도 많이 반이 남았어요. 그러면 반밖에 안 남았어. 이런 사람이 그리고 있는가 하면 반이나 반이 남았네 남았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 행복한 마음가짐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같은 긍정의 상황이라도. 마인드, 그렇죠. 네. 긍정의 마인드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이미 내가 놓쳐버린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거에 행복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내시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면서 오늘 탑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절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네.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 밝혀드립니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자소서 컨설팅을 받는 날인데요. 세계 김현빈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네. 현빈 쌤은 참 뭐 날이 추우시나 네. 더우시나 여전히 그냥 환하게 웃으시는데 네. 감기 좀 이렇게 날씬하시고 마른 편이셔서 네. 감기에 또 취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안 걸리시나 봐요. 네, 지금 제가 안 걸리기 위해서 비타민 C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나름대로 그렇게 건강 있습니다. 유지 방법이 있습니까? 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뭐 하세요 주로? 하루 일정한 시간에 야외 활동도 좋아하고 네. 아침마다 제가 워킹 헬스 센터에 가가지고 활동을 엄청 하시는군요. 네, 그런 편이죠.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살이 이게 안 찌는 붙을 수 이유가 없는 이유가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부지런하시네요. 자, 자, 그리고 예. 오늘 두 번째 나오셨습니다. 김원호 학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패션에 관심이 많다 역시 그러셨는데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더블 재킷으로 딱 입고 왔네요. 아까 분장실에서 누군가가 도깨비 같다며 예. 도깨비 되는 머리가 극찬을 좀 더 길어야 해주셨습니다. 돼. 네. 가운데 가르마를 하시고 그래요. 오늘 멋지게 하고 왔네요. 네. 예, 왜 어제 좀 별로였어요? 패션이? 이거 어제 패션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패션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지원자니까 좀 패션에 신경을 써봤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셨군요. 두 반갑습니다. 번째 시간인데 뭐 좀 떨리세요? 어떠세요? 첫째 날보다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오, 여기 뭐 박찬호 선수 닮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박찬호 선수보다 예전에 박찬호 선수요? 김정균 씨라고 탤런트 있어요. 그 뭐 찾아보면 아실 건데 그분하고 똑 닮았는데 어쨌든 요즘 별다른 종류에 나오는 분인데 어쨌든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인기 있던 분이었는데 상당히 좀 연예인 같다는 느낌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방송 통해서 다양한 그 지원의 길을 좀 듣게 됐고 본인의 어떤 부족함을 많이 느꼈을 텐데 필기 엄청 했잖아요. 네네. 가서 방송 좀 다시 봤어요? 어제 뭐 필기하느라고 그러니까요. 방송을 듣지 못했을 것 같아. 예. 네, 다시 확인 한번 해봤고 예.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취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도 좀 찾게 됐고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좀 막막했던 그 마음을 좀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반기 공채 지원했을 때 지원 직무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점 이런 점에서 좀 자소서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은 되는데 그렇죠. 지난 하반기 때 뭐 자소서 쓰면서 어려웠던 점 뭐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 사전 조사를 했던 기업이나 혹은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에는 좀 자소서를 쓰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했는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웠었고 특히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크게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 네. 왜 어려웠어요, 지원 동기가? 그 이제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나 아니면은 학교 이제 취업센터 멘토님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좀 이렇게 직접 매장을 방문해보고 네. 혹은 뭐 알바 경험을 해보고 이런 거를 토대로 작성을 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제가 또 만난 현직자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또 그런 거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어떤 게 정말 맞는 건지 궁금해서 또 네.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첫 질문 이쯤에서 첫 질문을 우리 현빈 쌤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지원 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았는데 몇몇 합격자분들에 따르면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장 알바나 매장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가 카더라 통신이 많은 건데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방문한 사람도 있고 방문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물론 방문하지 않은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원 동기를 찾기 위해서 찾는 거는 말이 좀 안 되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 지원 동기에 대한 것들을 확신을 잡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해서 현장을 좀 참고하는 입장에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그리고 지원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잘 모르는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학생들이 그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강의들을 들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뭐 다트 사이트라든가 뭐 이제 한기평이라든가 한신평에서 올려놓은 여러 가지 그런 보고서 같은 거 다 중요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는 어떤 신용평가라든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고 학생들이 보는 거는 기업을 볼 때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유통업에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현재 유통업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 확장을 하고 있는가라든지 그다음에 강점이 무엇인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고 또 경쟁사 구도를 좀 보고 경쟁사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쓰고 있고 현재 내가 지원하는 곳은 어떠한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좀 거시적으로 먼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본인 직무에 맞추어서 그 본인 직무는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요구되는 역량 중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현장을 방문하지 말라고 했던 건 아마 그런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데 보여지는 것만 더 크게 보고서 그거에 맞추어서 자기소개서에 쓰면은 기업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만 잔뜩 써놓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대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물론 서비스 마인드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에 대한 관리라든가 사람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게 같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이제 서비스에 관련된 것만 잔뜩 기재를 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혼란을 좀 겪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쌤이 보시기에 합격한 자소서와 불합격한 자소서 이런 사전 준비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합격한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이야기에 충실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여태까지 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요구하는 바를 자기가 여태까지 축적해 놓은 것에서 맞춰 나가는 작업인데 학생들은 이제 쓸 때 당시에만 기업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드러내고 네.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만 방향성을 갖고 준비해 온 친구와 그다음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 기업에서 나의 어떠한 것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다음에 기업에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내는데 반해서 그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되게 그것도 두루뭉술하죠. 예 맞습니다. 네, 좋은 주장만
하고. 예, 미사 여구만 잔뜩 나열해 놓고 예, 그렇게 되죠. 열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열정적인 근거에 대한 건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근거가 별로 네, 좀 맞습니다. 결여돼 있거나 네, 좀 네. 두루뭉술한 경우가 많다는 건데 이걸 이제 예전에 그 코치는 이제 서포터즈 같은 느낌의 예. 자소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런 식의 자소서는 공채에는 안 통한다 이런 말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호 학생 자소서를 보셨잖아요. 네네. 전 점수 살짝 듣긴 했습니다. 네. 썩 좋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몇 네. 점입니까? 공개해 주시죠. 아, 제가 좀 정확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저는 좀 그 기업에서 그래도 반에서 뭔가 뛰어난 거는 5점 이상을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4점 정도. 4점. 네. 죽을 사예요? 왜 또 그렇게 농담이에요. 무섭게 네. 연구를 농담이에요. 주세요? 3점 주시지 4점이에요? 네, 주시는 네. 이유 4점 제가 볼 땐 약간 4점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이제 3점 주기는 미안하고 5점 못 주겠으니까 4점 주신 거 아니에요? 아, 3점이라는 건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뭐 구성이라든가 예. 약간 어순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 돼 있을 때 이제 3점이나 2점을 그건 주는데 돼 있군요. 네,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예.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숫자 그렇네요. 4입니다. 음. 자, 왜 이렇게 점수를 주셨는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죠? 김하연 캐스터가 자소서 안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찬호박을 닮은 시원시원한 느낌의 김원호 학생 자소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영업관리 직무로 지원한 자소서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항목은 1번 항목입니다. 당사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원호 씨 자소서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1번 항목의 첫 단락은 소제목이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패션 부문 SM으로 남성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최근 신세계는 강남점의 편집샵 형태의 매장 리뉴얼과 차별화된 브랜드 구성으로 남성 패션 매출 10% 신장을 이뤄왔습니다. 또한 스타필드를 통해 경험과 기억을 파는 곳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고객에게 전하며 각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성 패션을 담당하며 확고한 지역 1번점이라는 비전에 기여해 남성 패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첫 단락에 지원 동기를 적고요. 다음 단락부터 원호 학생이 해온 노력을 적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한 노력으로 첫 번째 소제목이 등장하는데요. 노력 1, 진정성 있는 전문성이라는 소제목을 달았고요. SM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대사회와 패션과 문화 경영의 이해 수업을 수강하며 브랜드의 역사를 배우고 그들이 추구하는 철학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구독한 남성 잡지를 통해 남성 패션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패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브랜드 스토리에 기반한 매출 증대를 이루겠습니다. 이에 더해 SM의 담당 점포의 프로모션과 매출 관리를 위한 유통 지식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전공 수업 외에 경영학 수업 18학점을 추가로 수강하고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유통에 대한 필수적인 역량을 갖추었습니다라고 본인의 노력을 정리하면서 학교 수업과 취미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부족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 패션 부분 SM이 뭐예요? 세일즈 매니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일즈 매니저. 네. 그래요. 우리 그 아까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 그 원호 학생은 저기 패션에 굉장히 그 일가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이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인문계생들의 특징을 좀 보면 어휘가 일단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돼 있죠. 공대생보다는 훨씬 더 표현력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좋은데 여기 써 있는 대로 이상하게 안 끌려. 잘 쓴 것 같은데 안 끌리는 느낌. 이건 진짜 어떤 느낌적인 느낌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원호 학생 자기소개서 기타 보면 뭐 어필도 많이 했고요. 또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하는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표현은 일단 뭐 크게 두루뭉술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뭔가 포부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네. 두루뭉술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셨는지 4점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이제 자세하게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좀 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총평을 하자면,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어떤 광고를 봤을 때
프레젠테이션에 어떠한 이제 자막이 나왔을 때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두 개 예쁜 글씨체로 이렇게 몰딩 처리를 몰드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자소서는 전체적으로 다 화려하게 여기도 꾸미고 저기도 꾸며서 전체 보면은 뭘 말하고 싶고 뭘 강조하고 싶은 건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자소서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어휘는 화려한 것 같으나 예,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영업 관리인데 왜 패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건지의 연관성이 만약에 뭐 멀천다이저라든가 MD 쪽이라든가 그런 쪽이라면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것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 자체가 남성 패션 부분 SM으로서 남성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싶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내용을 써야 되는데 뒤에는 연관성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예, 이게 무슨 말 하려는 거지 하고 넘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진정성이 있는 전문성이라고 했는데 밑에서 본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스펙을 나열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있으나 소제목이 있는 진정성 있는 전문성을 뭘 말하고 싶은지도 여기에서도 예, 얘기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그 이력서와 자소서를 볼 때 뭔가 하나를 끌리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가독성도 별로 좋지가 않고 예, 그러니까 좀 끌리는 자기소개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너무 화려해서 뭘 강조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리고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쌤 말씀 들으니까 수용이 되시나요? 굉장히 많이 수용이 되고 그 사실은 제가 이 자소서를 한 9번 정도를 네. 다시 썼었는데 처음에 이제 썼을 때는 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산업 9번 퇴고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제 한 방향을 잡고 계속 퇴고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인터넷을 보고 하다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그 매장을 가서 좀 여쭤보고 하다가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현직자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모든 부분, 3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점을 다 뽑아서 자소서에 넣으려고. 결국 사곡이 많아서 산으로 가는 네. 케이스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게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 뉴스 정리하고 할 때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건 전체 다 굵게 해놔갖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겠는 느낌?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강조하고 싶은 바가 뭐였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것저것 많이 담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담은 거예요. 네. 예. 항상 음식 비교하지만 잡탕찌개 끓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걸 다 집어넣고 끓였는데 네. 이게 무슨 맛이지? 이런 맛인 걸 수도 있겠고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우선 예. 그러면 첫 번째 그 지원 동기 항목부터 조금 보면요. 네. 남성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싶은데 뒤에 신세계 자랑 같은 뭐 찬양하는 듯한 글이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좀 고쳐봐야 될까요, 쌤?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적인 거는 먼저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아까 그 두 아나운서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포터즈 같은 그 자소서가 많다고 했는데 전형적인 예, 본인의 여기 전체적인 그 짧은 그 칸에 숫자도 모자란 그 칸에 글자 제한이 있는 그 칸에 회사 이야기, 기업 이야기만 거의 잔뜩 배열을 해놓은 거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죠. 예, 여기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이 무엇인지, 준비된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여기 이만큼 나 조사했다, 나 가봤고 네. 이것도 알고 있고 스타필드 이렇게 하고 편집점 있는 것도 알고 있다라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영업 관리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회사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게 회사 와가지고 많이 이것저것 조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그렇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네. 처음에 딱 그 운을 띄웠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게다가 첫 번째 도입에는 그 읽기 가독성이 좋게 소제목이 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부터 있고도 첫 번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그 소제목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첫 문장이 인상적이라면. 네,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해서 뭔가 집중하게 하는 그런 문장이 있다면 소제목이 없어도 괜찮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뭔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전혀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따 이게 뭐야 하고 바로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요. 그렇군요. 그 왜 소제목 처음에 안 달았어요?
처음에 이제 내용을 먼저 적고 소제목을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 퇴고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소제목과 또 달라지니까 아 이렇게 혼돈을 줄 바에는 차라리 빼는 게 낫겠다 이런 네.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업관리 직무 관련해서는 여기 진정성이 있는 전문성 부분에 그나마 연관이 좀 있는 내용들이 네. 있잖아요. 이거를 지원 동기에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쌤 어떻게 보세요? 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네. 진정성 있는 전문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진정성이 있는 어떠한 전문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본인이 진정성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짓기나 글쓰기 할 때 주제를 주어주잖아요.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주제로 쓰겠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무엇을 주제로 쓰겠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제로 쓰겠다 해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거 많고 하나도 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전문성이라는 주제를 보이기 위해서 사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저 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가끔은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써서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아 그거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곤란하고 제가 두 번째 항목만큼은 저의 영업관리 전문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패션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패션을 할 수 있는 경영을 이해하고 유통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렇게 정확한 주제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용 봤더니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또 수업 들었던 거 네. 그리고 남성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함으로써 어떤 패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능력을 기반으로 뭐 매출 증대를 이루겠다. 그리고 그 프로모션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이제 유통 지식 관련된 거기 때문에 18학점 추가로 들었다. 이거 그러니까 본인은 자격증도 그렇게 생각한 따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본인은 나름대로 그게 이제 이유라고 네. 전문성 강조한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좀 부족했는지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학 때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다음에 현장 학습을 하고 예, 누구나 다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배운 것은 이거 하나만큼은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으면 기업에서는 절대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한 거는 많은데 그것을 왜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떠한 영향으로 발휘할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는데 기업에서 스스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문화와 역사 뭐 그런 것들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수업들이 어떤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이제 브랜드 스토리나 뭐 이런 브랜드 마케팅의 기법 이런 거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업 관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일단 영업 관리는 단순히 뭐 현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총체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이해가 있다면 네.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요. 지금 대답도 그게 유력이 한 것 같지만 네. 뭔가 좀 두루뭉술한 우리 인계 학생들이 어떤 납득될 뻔했어요. 특징일수 설득될 뻔했는데 설득될 뻔했어요. 어쨌든 좀 더 여기서 그 디테일을 좀 더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물어본 이유는요. 네. 지금 말하고 있는 방향은 마케팅 파트예요. 네, 영업 관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영업 관리에 대한 직무에서 요구되는 것을 잘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영업 관리는 기본적으로 패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매출에 대한 전반적인 숫자 관리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다른 매출과의 점포당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나에 대한 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매장을 방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명 정도의 손님이 오고 실제 매출은 몇 명 정도가 실제 매출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예. 더불어서 직원들과 같이 영업 관리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영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직원들에게 역할 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인사에 대한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에서 그러한 수업들을 들어서 효과적으로 역량으로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쪽으로 계속 지원하려면 뭐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뭘 많이 써놓긴 했는데 진짜 학교 수업, 취미, 자격증 이거를 가지고 전문성을 어필하고 있지 다른 경험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또 전공이 영문과이기 때문에 이게 전공 연관성도 좀 부족한 부분인데 다음 상반기 때도 이쪽으로 계속 지원을 해보실 생각이신지. 요번에 네. 좀 말씀을 듣고 나서 좋아하는 것이랑 잘할 수 있는 것이랑 구분을 하는 게 좀 시급하다고 알게 됐고,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노력은 좀 의미가 없으니까 좀 목적을 정하고 이렇게 맞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부터 고민이 많으시더니 뭔가 방향이 조금 바뀌신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쌤은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아니 보통 예.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중구난방 너무 많이 했는데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 관리를 한다면은 이러한 매장, 저러한 매장에서 각각의 매장의 특징을 잡아내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산업별로 그 매장별로 해봤었는데 각 매장마다 특징이 이거이고 내가 그래서 영업 관리 잘할 수 있고 여기에 부각해야 될 특징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괜찮은데 본인이 해놓고도 왜 이게 잘했는지 아니면 많이 해서 뭐가 효과적인지를 하나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죠. 예. 연관될 만한 경험 지금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재료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만두 가게 네, 그런 데서도 일을 그런 건 안 해보고, 됐겠죠? 근데 이제 또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직접적인 이제 영업 관리라 하면은 그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거에서는 쓰기가 어렵다 이런 조언을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두 번째 본문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진전성인 전문성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경쟁력이 크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정도는 수업을 듣고 이 정도의 취미가 있고. 그거는 갖고 있다는 건데 살을 붙이려면 어떤 식으로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이공계 학생들은 뭐 프로젝트부터 해서 워낙 거리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뭐 이게 인문대생들은 미천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업 관리를 해봤다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뒤에 그 생산 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지는 또 그다음에 이제 인사 쪽 사람을 어떻게 영업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 관리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은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영업 관리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분명히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쓰지 못하는데 그래서 지원서는요 무조건 지원서 떴을 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이력서를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강점이 이것이다라고 강조하는 자기 기본 이력서를 만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워크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미리 자기의 경험 같은 걸 써놓게 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조금 한 번은 다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원어 학생이 오늘 뭐 입은 옷도 되게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저 패턴이 뭐냐 했더니 뭐라고요? 글렌 체크? 네네네. 되게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 면에서 또 영문과니까 영어에 대한 또 장점도 있겠고 그래서 뭐 브랜드 매니저라든가 뭐 그런 어떤 MD부터 해서 구매 쪽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런 패션에 대한 안목이 있으니까 네. 그런 또 외모도 괜찮고요. 수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건 어떻겠어요? MD 꼭 쪽으로 영업 쪽 지원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이제 아까 패션 잡지도 읽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이제는 더 몇 배 더 누적이 돼야 되는데 MD 같은 경우도 지원한 친구들 보면 준비들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또는 패션 쪽에 부전공을 하면서까지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 필드에서 경험을 네, 해봤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업 관리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또 외모상이라든가 말하는 태도라든가 또 그다음에 백화점 영업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외견상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문과생들 좋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그런 게 좋은 편이기 또 해병대 때문에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떤 강한 의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좀 더 본인이 영업 관리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본인의 강점을 좀 더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냥 해병대를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해병대에서 이제
그 저희가 선발이 예. 돼서 이제 제가 뽑히게 됐습니다. 키가 몇이죠? 저는 184. 184. 의장대? 출신 네네. 거죠? 의장대가 이렇게 사열하고 막 이제 아, 네네. 높은 그런 분들 거구나. 오시면 네네. 총 쏘고 뭐 하는 그런 거예요. 뭐. 네. 장교 나오신 분들은 그런 걸 또 우대해주는 그런 직군도 있으니까 써먹을 수 있는. 어쨌든 의장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외적인 장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예.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잘 살려보고자 하는 나 이런 거 좀 해볼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원래 모델 같은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오. 아니 뭐 이제 뭐가 한국 승무원 어때 승무원 같은 거 어때요? 아니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괜찮아요. 네네. 거기 어차피 영어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네, 그런 동생도 있었고 예. 캐빈 크루 같은 것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또 좀 생각은 일단 해봤는데 오. 예. 네, 도전은 아직 안 해봤고 그러게요. 네 많이 그런 쪽으로 해보라고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딱인데. 서비스 쪽 있잖아요. 승객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기분 좋고. 왜 항공사 같은데도 네. 그 스튜어드, 스튜어드도 있고 네. 또 지상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 쪽은 어때요? 그 외모상으로 굉장히 호감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예. 그런 직군에 대한 이제 조사를 좀 미리 하기 시작을 해야겠죠. 네. 예. 그래요. 해병대 나오고 또 인내력도 있고 하면은 더더욱 잘할 것 같습니다. 뭐 잘 참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있었어요? 잘 참는 거 아니에요? 해병대 힘들죠. 사령부에 있었어요. 사령부 있었습니까? 네네. 포항이 이쪽은 아니었군요. 네네.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 있었군요. 네. 좀 좋은 곳에 있었네 그래도. 네, 좋은 곳에 해병대로 있었습니다. 치고는 네네.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이게 뭐 참 인문대생이어서 네. 저희가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천이 별로 없어갖고 얘기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소서 쓰면서 어. 또 쌤한테 물어보고 물어볼 게 싶은 많이 거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질문이 같은데. 좀 말이 단점이 말이 짧어. 그러니까 인문대생은 말이 좀 많아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짧으면 안 돼요. 네. 구체적이어야 되고 표현력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예, 좀 물어보세요. 예.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남의 말을 듣거나 뭐 조사를 해서 확인하는 건 좋은데 이 카더라 통신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 필터링에 대한 또 네. 부분이군요. 예.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남의 이야기 더 쏠리게 되는 게 문제인데 이게 더 많이 쏠리게 되죠. 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력서를 작성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본인의 강점부터 분석하는 것들을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영업 관리를 해야겠는데 영업 관리에서 어떠한 현장에 그 능력들이 필요하고 현장 사람들과 어떻게 컨택해야 되더라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가보는 거 좋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매장을 많이 방문해서 매장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할 일이고 본인이 하는 거는 지켜서서 1시간 동안 한 몇 명의 고객이 방문하는지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매출은 얼마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가격부도 좀 확인하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원호 학생 그 자기소개서를 제가 검토해 봤더니 열심히 그냥 매장 방문한 거에 있어서 얘기를 써놨는데 그 아까 항공사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공사 지원한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항공기 열심히 탔다는 이야기만 적어놓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계속 이용하게 만드는 거고 그냥 고객으로서만 회사의 차이점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못 찾는다는 거는 직원으로서 그다음에 채용해야 될 사람으로서의 매력은 전혀 없는 거죠. 네. 네. 뭐 매장 방문하고 열심히 조사해 보는 건 좋지만 조금 더 분석적으로 또 먼저 본인의 목표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현장감을 좀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정도여야지 거기에 아니면 이제 본인의 직무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똑같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좀 인터뷰라도 하는 목적으로 가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진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게 필요하지 가서 훑어보고 쇼핑하듯이 보는 거는 아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스터디는 개인적으로 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네네. 어디서 학교 친구들?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예. 또 따로 만나서 서울로 와서도 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것도 잘 만나잖아요. 스터디 멤버들도 잘 만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희가 항상 주의를 드리는데 좀 그런 데한 팁도 좀 주세요.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그 스터디는 본인들끼리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직무에 지원해서 된 선배한테 멘토링을 좀 받던지 아니면 학교에 요청을 하면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나중에 그것도 또 자기소개서 쓸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에 그다음에 스터디 멤버들을 그렇게 본인 주도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직무를 지원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스터디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 여기저기 같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각각의 그 산업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바가 다른데 자기네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면서 여기는 이게 맞아 저긴 저게 맞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건 정말 카더라 통신만 양산내는 꼴이어서 하고 싶은 그 기업과 직무가 좀 비슷한 친구들끼리 스타들이 좀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경쟁자가 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소서 컨설팅 받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원호 학생 오늘 소감 어떻습니까? 항상 떨어졌을 때마다 이제 다른 스펙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소서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를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9번이나 탈고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슬프게도. 4점이었는데 네네. 어떻게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제 그 일단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좀 깊은 통찰을 갖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모의 면접입니다. 자기소개 잘 준비해 오시길 바랄게요. 네. 네, 오늘 고생해주신 세계 김현빙 상부님 그리고 김원호 학생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환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해외 취업 구글링을 해도 어렵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요.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치매가 오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 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죠. 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이십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사구 장림동 소재의 늘 푸른 바다 주식회사입니다. 식료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식품품질관리원입니다. 식품품질관리, 해썹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 식품회사 근무 경력 2년 이상자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식품영양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여성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메일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은 6월 4일까지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소재의 태형금속공업 주식회사입니다. 지게차, 굴삭기 등 중장비 등에 사용되는 카운트웨이트 부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무역사무원입니다. 통관 업무, 중국어 해외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1년 이상인 중국어 가능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중국어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해외 연수자, 인근 거주자, 무역 사무 유경험자, 여성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은 1년 이내 근무자는 차등 지급합니다. 부산 및 창원 지역으로 통근버스도 운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참조,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입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어가 가능한 무역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전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아시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금속재 울타리 제조업체에서 설치용 금속재 울타리 제작에 필요한 용접 업무를 담당할 CO2 용접원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1년 이상이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급여는 시급 7,830원이며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장이므로 청년이 2년 이상 근무 시 1,600만 원의 목돈 마련의 기회가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사업장으로 지원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청년층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운주 어린이집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담당할 시간 연전반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유아교육과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급여는 월 20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한다고 하니까요.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여는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신다면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 겸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시아라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너무 추워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일했죠 뭐. 어디 간 거 아니었어요? 네, go to office. Just hanging around in office. 네, 그래요? 그냥 그러셨군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얼굴은 더 푹 쉰 것 같습니다. 오늘 감기 안 걸렸어요? 그런데 감기가 안 걸렸습니다. 워낙 네, 건강식품을 챙겨 워낙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아라는 좀 이렇게 건강 관리 방법이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 다 그 건강 관리에
그 관리자분이시잖아요. 아니요, 전 못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식품을 좀 오래전부터 챙겨먹고 운동 요새 좀 합니다. 그리고 물을 2리터씩 꼭 먹고 운동은 뭐 춤춰요? 춤추고 좋아하잖아요. 요새는 춤은 집에서 추고요. 예.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뭔가 건강한 느낌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예. 또 2부의 도우미 조선 아나운서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정 아나운서도 저기 관리 잘하시죠? 저는 관리를 최근에는 잘 못하고 있는데 원래 운동하나요? 예, 원래 매일 유산소 운동을 했었는데 네.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사실 올해 1월이 시작되면서 운동을 좀 꼭 하자라고 했는데 네. 작심 이틀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조선 아나운서는 안 아파요. 아프지 않아서 뭔가 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 많이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많이 먹는 게 잘 먹는 거. 먹방도 잘하시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갖고 온 내용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그죠? 예. 네. 어떤 내용 갖고 오셨습니까? 작년에 저희 그 잡정부센터에서 10월 달에 출연했던 저희 푸근하신 가령의 배가 저희 박창기 센터장님과 출연했던 이대혁 학생의 이력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림대 네. 이대혁 학생. 그래요. 역시 안방 취업 성공으로 나오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올해 좀 캔버스 투 아트라는 곳을 좀 유난히 많이 갔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활발하게 옷을 입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그중에서도 디자인. 전통 디자인인 패션 디자인 말고요. 웹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디자인.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2016년도에 팬톤의 컬러색을 입고 왔어요. 그럼 오늘 그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그래픽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래픽 관련한 한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학과였던 친구였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캔버스 투 아트라고 하는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인턴으로 취업을 했었거든요. 같이 조목조목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출연자시고 또 해외 취업을 성공하셨지만 이번 영어 레주메 수업에선 처음 다루는 정말 디자인 분야잖아요. 그래서 네. 해외 시장에서 이 디자인 분야의 또 전망은 어떨지 이 부분도 한번. 어떨 것 같으세요? 항상 좋지 않을까요? 네, 사실 유난히 유망받는 직종 중 한 곳이고요. IT와 더불어서 패션 디자인, 웹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은 여러분들 가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힙합 음악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늘 찾습니다. 네, Empire State of Mind라는 가사를 보면 it is hard to make it, but I can make it everything. 그러니까 내가 뉴욕에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뉴욕에서 여러분들의 커리어 쌓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주실 대역군의 사례가 시에라 쌤의 어떤 그 레주메 첨삭을 받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정말 수업 기대가 되고요. 먼저 대역군의 이력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예. 소개해드릴 대혁군의 이력서를 보시면요. 네. 일단 학력 부분입니다. 한국의 최종 학력은 여느 학생과 다름없이 뭐 똑같이 잘 써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필리핀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필리핀 대학에서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체류를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교환학생인지 아니면 뭐 어학연수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유학이나 교환학생, 어학연수는 어떻게 좀 써야 되는지 분명히 요즘 많이들 다녀오잖아요, 외국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확히 짚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현 아나운서가. 조현아나운서 확실히 2017년도 디자인 색깔을 입으셔서 그런데 역시나 날카롭습니다. 아, 이게 2017년도인가요? 네, 팬톤의 네, 작년 로즈쿼트 색깔인데요. 네, 저는 2019년도 정도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앞서가는 사람이라서. 패션 is circulation. 뭐 알고 입은 거겠습니까? 그냥 입은 거겠죠. 예. 맞습니다. 쓰는 거 입은 걸 테고. 예. 오케이, 그럼 해볼게요. 맞습니다. 지금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UP라고 하면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사실 필리핀 명문 대학 중 세 군데 중 한 곳이거든요. 보통 아테네오 대학교에 더불어서 유망 대학교인데 중요한 건 어학연수하고요. 여러분들 보통 가셨을 때 어떤 걸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서 뭘 얻었는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봤어요. 여러분들 빨간색만 보세요. 교환학생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Exchange student. 네, 맞습니다. Exchange student고요. 가서 뭘 했냐? CC 했죠. 문화와 의사소통 교환을 했다. 정확하게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어야 가서 어떤 걸 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진짜 우리가 exchange currency라는 걸 많이 보는데 진짜 교환을 한 거네요. 학생을 교환한 거죠. 교환학생. 그러면 뭐 본과생이나 어학연수는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요?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studying abroad. 그러니까 abroad라는 것만 뒤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좋은 질문. 나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어떡하면 좋아. 너무 좋아하지 마요. 해외에서 같이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 예. abroad만 붙이면 되거든요. 해외에서 공부하기니까 studying abroad. 그러면 해외 취업은
W로 시작하는 거 앞에 넣으면 되겠죠? Working, exactly, 맞아요. Working abroa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거든요. 물 건너서 공부했다, 물 건너서 뭐 일하고 있다, 뭐 네, 이런 그냥 개념이겠네요. 네, abroad만 붙이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표현들 챙겨가야 하실 부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유학생, 교환학생, 또 그냥 어학연수 이런 부분 짚어주셨는데 네. 다음으로 또 이력서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쌤? 네, 다음으로 네, 조세현 아나운서가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킬스 앤 서티피케이션입니다. 네. 언어 레벨 다 잘 썼습니다. MS 오피스 스킬스에서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이제 좋아하는 거 나왔네요. 베이직이라고 적어주셨고요. 바식. 예, 바식 나왔고요. 또 돌아왔네요. 핸드 드로잉의 레벨도 바식 따로 좋아하네요. 적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전면허와 토익 그리고 MOS 마스터 취득 언어 관련 장학금 2차례에 걸쳐서 받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태권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베이직의 대용으로 인터미디엇이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네. 이 친구는 섞어서 넣었네요. 인터미디엇과 베이직의 어떤 차이를 또 따로 봤나 봐요. 참 이게 이력서 쓸 때 제가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력서 쓰실 때 꼭 베이직, 인터미디엇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하이 인터미디엇 같은 것이 굳이 언급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웹 디자인이나 그래픽 디자인 직무로 지원을 하시는 건데 사실 관건이 되는 건 이러한 나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잘 나타냈냐에 대한 실무적인 포트폴리오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룰 줄 아냐의 여부기 때문에 기입만 해주시면 사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할게요. 여러분들 바꾸신 거 한번 보실게요. MS 오피스 스킬을 이렇게 베이직, 바식,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바식으로 이렇게 베이직으로 적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당연히 그래픽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말이겠어요? 툴을 다룰 줄 안다의 유무겠죠. 그러니까 proficient in 하면 어디에 능숙한이라는 표현이 돼요. 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미디엇 할 필요 없이 네. 그냥 딱 다 통칭해서 프로피션이라는 말만 쓰는 그러니까 거죠? 참 단순하게 우리가 지원하지만 뽑는 거는 HR 매니저들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그래픽적으로 잘 구현해냈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툴을 이용할 줄 안다라는 표현인 proficient in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아웃룩 이런 식으로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스킬스 앤 서티피케이션 이 순서에 대해서 잠시만 짚어보고 갈게요. 지금 뭐 어떻게 보세요? 순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나요? 네, 역시 그래픽하고 웹 디자인은 지금 다 컴퓨터 툴이 관건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래픽 디자인 하니까 당연히 핸드 드로잉이 했겠죠. 그러면 스킬스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좀 넣어주자면 포트폴리오에 대여권에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었거든요. 핸드 드로잉에 유능합니다. 그렇다면 핸드 드로잉 써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툴도 중요하겠죠. 앞에서 디자인적인 걸 구현했다면 뒤에 실질적으로 정량값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모스 마스터. 그렇죠? 모스 마스터 그리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학 능력 보니까 토익 우수 성적 장학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뒤에 언급해 주신 다음에 뒤에 토익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운전 면허증 뒤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툴의 사용 유무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먼저 써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그 레벨 측정도 좋지만 프로피션인이라는 거를 좀 챙겨 가시고요. 다음으로 보니까 태권도 뭐 3단 이게 뭐 태권도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국민 스포츠다 보니까 3단 뭐 이런 걸 느낌이 오겠지만 외국인이 이제 3단이라는 경우에 대해서 뭐 저게 얼마큼인 기준을 거야? 모르죠. 예. 만약에 뭐 9까지 있으면 별로 아닌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 올림픽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실 언급된 건 뭔가 참 귀엽지 않습니까? 태권도 3단을 적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필은 해야겠고 나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학생이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쓴 것 같은데 다행히도 태권도는 여러분들 다 올림픽 직종 경기로 채택되어 있는 경기 종목이기 때문에 3단이 인터미디엇 정도인 건 다행히도 평행되게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디그리는 도 아니에요? 도? 네, 맞아요. 그런데 3도로 적었죠. 3도. 대단합니다. 디그리 사이언스 할 때 뭐 이제 뭐 네. 30m 이렇게 하는데 디그리 도인데 저걸 단을 써놨네. 네, 이것이 바로 3단을 따로 또 영어선을 찾아가지고 초록 포털에다가 찾은 걸 붙여 써버린 거죠. 아이고. 3도. 3도. 네, 이 친구 맞아요. 뭐 3 degree Celsius, 뭐 3 degree 뭐 Fahrenheit 뭐 이렇게 써야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쓸 때요. 3단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잘 보세요. Keep that in mind 합시다. 3단
진짜로 이렇게 씁니다. 진짜 third 단. 단이야. 왜냐면 우리 우리나라의 고유 말이에요? 고유, 그쵸? 위에 보세요. 예. Korea Traditional Martial Arts. Martial Arts가 무술입니다. 무술. 그러면 무술이라는 거를 직접 태권도를 혹시나 모르실까봐 상세히 적어주었고요. 3단. third 단입니다. 그 기억하세요. 단에 대한 어떤 단이 이제 레벨이라는 뜻을 좀 레벨. 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해 놓고. 맞아요. 그래서 옆에 혹시나 third 모르실까봐 공인 증명서라고 해서 레벨 3 certificate이라고 같이 써주었습니다. 그래, 저렇게 쓰면 네. 이제 레벨하고 이제 단하고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겠네요. 네, 한국의 고유만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옆에 상세히 써주시면 돼요. 얼마든지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순서 짚어볼 때 한번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CLSM의 통첨삭 한번 보죠. 한번 토로. 네. 차근차근 좀 설명드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익히셔야 합니다. 이건 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스 마스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건데요. 제가 괄호 열고 써놓은 표현을 잘 보실까요? 모스를 알고 있으나 모스가 뭐라고 괄호 열고 또 제가 첨언을 해놨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예요. 근데 이걸 할 줄 알면 뭘 할 줄 안다는 거지. 제가 이거 사실 약간 팁을 드리자면 모스마스터에서 어떤 거를 내가 취득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밑에 또 적어주었어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아웃룩까지 이게 사실 모스마스터 여러분들 실용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국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지만 언급해 주시고 하나 더 체크 포인트 갈게요. 여러분들 성적에 관련된 장학금을 수여하셨을 때 토익이라든지 어학 성적 우수 장학금은 이렇게 기입해 주십시오. Excellent Language Scholarship. 근데 언제 받았죠? 2년도에 수여한 awarded of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다시 입 밖으로 한번 내볼게요. 입 밖으로 내보세요. Excellent Language Scholarship. 네, 이렇게 awarded of 네, 2016, 뭐 201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이 컴퓨터 스킬 알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저희가 다 돼가지고 이건 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끝으로 우리 짧게 우리 디자인 계열 해외 취업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기 보십시오. 오늘 1부에 영업 관리에 관련된 저희 잘생긴 청년이 나왔었는데요. 자, 포트폴리오 가장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디자인 직무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해요. 1, 2학년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차근차근 모아놓으셨다가 이용하시고 TIC에 맞게 포트폴리오 작성해 주십시오. Talented, Imagination, 그리고 Creativit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글로벌 잡센터의 취업 영어 전문가 CLS 선생님 그리고 조선 아나운서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 3는 계속됩니다.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